이 아파트를 2년 뒤에 팔면 얼마 남을까요? 저한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를 지금 끼고 12억 원에 팔려고 그러더라고요. 저한테 안 팔았습니다. 왜? 2년 뒤에 3년 뒤에 더 오를 거니까. 아니, 안 올라도 돼요. 안 올라도 됩니다.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?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. 여러분들,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일 좋은 방법은요, 돈을 버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. 물론 돈이 있으면 돈을 벌기 쉽다고 합니다.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만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을 벌지 못할까요? 나에게 만약에 1억 원이 있다. 그렇다면 그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굴려야지만이 내가 정말 효율성 있고 정말 멋진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제가 매일 물어보는 말이잖아요.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묻는 말이기도 해요. 저는 얼마가 있습니다.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저의 종잣돈은 1억 원입니다. 이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에게 매일매일 많이 물어보십니다. 어떻게 돈을 벌까요? 저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계속 풀어드리고 있어요. 제가 했던 투자 이야기 빠짐없이 거짓없이 얘기 드립니다. 왜? 거짓말하면 다 보이거든요.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보면은 다 알아요. 어떻게 되는지,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.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죠. 그게 맞으니까요. 그렇다면은 왜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요?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.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펜트하우스 기억하시나요? 제가 펜트하우스를 낙찰받아서 이런 게 바로 펜트하우스입니다 라고 보여드렸던 아파트가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니까 그 펜트하우스를 보여드리고 세팅을 한 다음에 영상을 업데이트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떠한 식으로 났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받았던 펜트하우스는 인천에 있는 펜트하우스였는데요, 7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나서 90%의 대출을 받았어요. 그렇다면은 나의 돈이 들어간 거는 7억 4천만 원에 대한 90%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7,400만 원이 들어갑니다. 취등록세에서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제가 이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세팅했을까요? 매각을 했을까요? 단기적으로 매각하면은 11억에는 바로 살 사람이 있었어요. 저는 매입을 하자마자 벌써 2억에서 3억을 벌었습니다. 제가 그러면 그걸 바로 팔았을까요? 아니요. 차익이 크면은 세금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2년 정도 가져간 다음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매각을 하자라는 생각 가지고 전세 세팅을 했습니다. 전세 세팅은 어떻게 했을까요? 저는 이 펜트하우스를 세팅하고 나서 저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아까 7억 4천에 90%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일부를 갚았습니다. 2억 원을 남겨두고 다 갚았어요. 왜 그렇게 했느냐? 전세로 7억 원에 들어왔거든요. 낙찰가 7억 4,500이죠. 선순위 근저당이 2억 원입니다. 대출이 2억 원 남아있다는 거죠. 대출이 2억 원 남고 임차인이 7억 원에 들어왔어요. 생각해볼까요? 2억 플러스 7억은 9억이죠. 9억 마이너스 7억 4천은 얼마인가요? 돈이 대략 남았죠? 돈이 좀 남는 구조잖아요, 어떻게 보면은. 이 아파트를 2년 뒤에 팔면 얼마 남을까요? 저한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를 지금 끼고 12억 원에 팔려고 그러더라고요, 저한테. 안 팔았습니다. 왜? 2년 뒤에, 3년 뒤에 더 오를 거니까. 아니, 안 올라도 돼요. 안 올라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선순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돼요. 이자 한 달에 얼마죠? 한 50만 원 될까요? 그러면 2년을 한다고 해도 1,000만 원이에요. 1,000만 원. 아까 돈 남았잖아요. 그거 가지고 이자 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결과적으로 저는 이 펜트를 사서 투자금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얼마 벌었죠? 3억, 4억 버는 거예요. 어떤가요? 어렵나요? 내가 정말 조금의 공부만 하면요,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족장님, 저는 무서워요. 못하겠어요.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? 돈은 돈 벌기 싫어요. 돈이 무서워요. 이게 똑같은 거예요.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.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. 이 펜트하우스를 받아서 대출을 몇 프로 받았고, 얼마의 근저당을 남겼고, 얼마의 임차가 들어왔고, 나의 돈 얼마만큼 들어갔다, 이것을 실제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튜버 웬만해서는 없어요. 물론 없진 않겠죠. 그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자신이 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저는 보여드리잖아요, 여러분들. 저보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,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벌었네?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잖아요?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법니다. 2배, 3배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임차인은 보증보험도 안 들었습니다. 금액이 커서 보증보험 못 들었어요. 그냥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왔습니다. 안전하대요. 왜? 이 아파트 값이 12억, 13억 하는데 선순위 2억, 그리고 자신의 전세 자금
7억 원을 합하더라도 10억 원이 채 되지 않으니 임차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.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, 여러분들.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, 돈을 버는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긴 합니다. 하지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돈이 있으면 뭐예요?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모르는데.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죠. 어떻게 하면은 저 족장이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거면 돼요. 저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거든요. 왜냐?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. 돈 있는 사람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.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좀 부족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오늘 제가 흥분해서 말했네요. 여러분들 꼭 부자 되십시오.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